안녕하세요.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해결한다거나 또 계획을 할 때 항상 남보다 한 수 앞서서 판을 짜는 것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. 손자병법에도 달인으로 알려져 있고,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승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씩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자, 우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한 주간 가장 그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꼽는다면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뉴욕주 항소법원,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고등법원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appellate court에서 그 1심에서 극좌파 검찰총장과 극좌파 판사가 십수년 전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한 것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4억 5천만 불이라는 엄청난 그 액수의 벌금 예치금을 때렸습니다. 이것을 appellate court가 1억 7,500만 불로 삭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날짜도 벌금을 내야 하는 날짜도 10일을 연장을 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벌금을 그 예치금을 내는데 아무런 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이제 그 미국의 좌경화된 그 주류 언론들이 잘 발표를 하질 않고 보도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펜실베니아주에서 수요일 날 엄청나게 큰 그 보수 우파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호재가 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. 연방 그 고등법원에서. 자, 그것은 그 우편 투표와 관련된 그 큰 승리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자유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인 액수와 횟수를 정해서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마이클 심 TV를 계속해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자, 뉴욕주의 이 엄청난 4억 5천만 불짜리 벌금 사건은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십수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신청할 때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을 했는데 이 신청서에 자신의 부동산의 그 가치를 기재해서 써낸 게 정부가 인정하기에 너무나도 과하게 높게 그 가치를 써낸 것이 이 경제 범죄이고 사기다라고 뉴욕의 극좌파 검찰이 이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한 겁니다. 그리고 극좌파 앤고런 판사가 이것을 유죄 판결을 유도해낸 거예요. 자,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등락을 하는 거지 정부가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. 정부가 만약에 부동산 가치를 정한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죠.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대출 그 재판 과정에서 대출해준 그 은행 측에서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모든 그 대출 신청자가 자신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높은 가치를 그 신청서에 쓰지만 실제로 대출해 줄 때는 그 이 대출 신청자가 쓴 것은 참고로만 하는 거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그 담보물을 가치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자체 평가에서 나온 가치를 가지고 대출 금액과 이자율을 결정을 하는 거다라고 증언했어요. 그리고 이게 이제 프로드 케이스라고 해서 사기 사건이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죠. 돈을 빌려준 측이 손해를 본 게 없고 돈을 빌려준 측도 돈을 벌은 거예요. 은행 측도. 그러니까 누가 돈을 잃었거나 뭘 뺏겼거나 이게 아니라 그 이 경제 활동에 참가한 모든 각자가 다 여기서 이익을 받는데 이게 무슨 사기입니까?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완전히 이제 다급하니까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 극좌파들이 엄청나게 벌금을 때려서 선거에 못 나오게 재산을 다 뺏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무슨 어떤 유죄 판결, 형사 유죄 판결을 해서 뭐 감옥에 보내거나 하는 게
이자들의 이제 계획인데 이게 잘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는 겁니다. 부동산의 그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능가하는 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전문 회사들이. 이 회사들이 지금 투자를 뉴욕에다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됐을 때 올 그 이 경제적인 손실을 걱정하는 겁니다. 뉴욕주가. 그리고 트러커들이 지금 뉴욕에는 딜리버리를 안 가겠다라는 보도를 잘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작은 규모라도 보이콧가 일어나고 있고 뉴욕 회피 현상이 큰 트러커들에게 지금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겁이 나니까 야 우리는 좌파에도 그렇게까지 극좌파는 아니다. 이것을 우리가 조금 마무리해서 뭐 이렇게 그 정상적인 판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지를 약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화난 그 이 국민들을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이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항소를 할 거고 뉴욕의 그 대법원에 그리고 거기서도 마음에 안 들면 연방 대법원까지 끝까지 항소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승소를 하고 단돈 1불도 내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뉴욕주 정부를 상대로 해서 아마 소송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두 번째 사건은 이제 펜실바니아의 그 투표법인데 이 좌파들은 제가 판결문을 쭉 읽어봤습니다만은 법의 판결문이 워낙 말이 어렵기도 하지만 뉴스 몇몇에 그 나온 것도 말을 많이 그 쉬운 말을 어렵게 꽈서 해요. 일반인이 잘 못 알아듣도록. 저는 그 반대로 어려운 이야기를 간단하게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냐면은 작년에 2023년도 11월에 그 펜실바니아에 있는 연방 디스트릭 코트입니다. US 디스트릭 코트는 연방 지방 법원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완전 극좌파 판사 여자인데 이 판사가 우편 투표 시에 그 투표 용지에 날짜를 안 적고 안에고 바깥에고 아니면은 그 틀린 날짜를 엉터리로 적어도 이것을 유효한 투표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. 그런데 이번에 수요일 날 이것이 그 연방고등법원에서 그 1심에 있었던 판결을 무효 처리하면서 뒤집은 겁니다. 그래서 완전히 강력하게 날짜가 정확하게 적혀야 되고 투표용지에 그리고 투표용지 자체도 그렇지만 겉봉투에도 날짜가 적혀야 되는 매우 이 엄한 그런 그 날짜 그 규정을 정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좌파들이 망연자실하게 돼버린 겁니다. 이 투표 그 우편 투표를 기재할 때 이런 날짜뿐만 아니라 그 기재 요령에 실수를 해서 무효 처리되는 이런 우편 투표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많이 사는 그 소수 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 우편 투표를 잘못 기재해서 무효 처리되는 그 투표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면은 올해 이렇게 엄격한 우편 투표법이 적용되게 되면 올 11월 달에 필라델피아를 위주로 한 우선 필라델피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. 여기는 완전 그 좌파 지역이고 흑인 지역인데 여기에서 무더기로 우편 투표가 나올 것 같은데 실격 처리가 엄청나게 많이 무효 처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좌파들이 큰일이 난 거죠. 자, 그런데 이것을 좌파들이 고민에 빠진 게 이것을 항소를 할지 말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. 왜냐하면 항소를 하지 않고 이걸 받아들이면 펜실베니아주에서만 지금 이 강력한 그 우편 투표의 날짜 기재법이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연방의 대법원으로 항소를 했다가 대법원에서 똑같은 판결을 내리면 전 미국 50개 주가 따라야 되는 것이 됩니다.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판결하는 것은 그 연방의 지방법원이나 연방의 고등법원이 판결하는 거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됩니다. 지금 좌파들이 이거를 무서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. 이 펜실바니아에서 이번에 연방 고등법원의 판결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
이 펜실바니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선거인단 표수, 각 주가 주는 선거인단 표수를 과반수 이상을 득하면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건데, 미국 50개 주 중에 펜실베니아는 선거인단 표수가 20표로서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이 선거인단 표가 많은 주입니다. 그러니까 가장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고, 그 다음에 텍사스, 플로리다, 그 다음에 뉴욕이 4위고, 그 다음이 펜실베니아 주예요. 그러니까 이 펜실베니아는 어느 스윙 스테이트보다도, 그러니까 아리조나라든가 뭐 미시간, 위스콘신, 뭐 네바다, 뭐 조지아 같이 어느 쪽으로 그 투표가 될지 모르는 이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가장 미국의 선거인단 표수가 많은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스윙 스테이트 6개 중에 가장 표가 많은 데니까 대통령 당선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여기 그 펜실베니아에 이러한 좋은 소식이 이 수요일 날 연방 그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됐습니다. 근데 제가 한 가지 그 궁금하고 의아한 것은, 우리 한인들 중에 소위 그 보수 우파라는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거나 이런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. 그 좌파라든가 뭐 사회주의, 또 민주당 계열, 미국의 이런 쪽을 선호하는 그런 분들이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승리를 싫어한다 하면은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습니까? 할 수 있습니다. 좌파니까. 그런데 소위 보수 우파라고 하는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것을 꺼려한다거나 그런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왜, 그 이유가 뭔지. 자,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듯이 여러 가지 지금 가짜 뉴스가 횡행하면서 뭐 바이든이 엄청난 표로 뭐 그 인기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,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한 발 백악관 재입성을 향해서 항상 한 수를 먼저 놓으면서 이렇게 백악관을 향해서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